코로나19의 발발 이후 정부는 대규모 지원 정책을 펼치며 특히 국민 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 정책인 1차 및 2차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은 총 22조 6천억 원으로 목표액의 대부분을 집행했는데요. 이외에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의 행정명령에서 제외됐던 일반 업종에 대한 중저신용자 특례 보증, 폐업한 사업자를 위한 브릿지 보증, 중신용 이상의 사업체에 대한 희망대출 플러스 등 여타 정책까지 합산하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에게 공급된 금융지원 총액은 최소 2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원 범위나 한도가 점차 확대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이 업종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난을 해소하고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금융 지원이 장기적으로 매출 증가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증가와 신용도 하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에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나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원 과정에서 그 대상이나 범위가 자주 변경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존 지원 정책들 중 소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책의 원인 분석을 통해 추후 도입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신속하고 보편적으로 시행하며 자금 수요 및 채무 부담 완화에 적극 기여해 왔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능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인 지원 정책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